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170명이지만 실제로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수시에서 교과 전형 인원이 50%가 지역인재로 넘어가서 종합전형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월 되는 인원이 작년보다는 좀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표준 점수를 가지고 뽑는 학교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 127점 정도가 평균 점수였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인원수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질 테니까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나 경쟁률은 작년하고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결과를 봐야 알 것 같고요. 비슷한 경쟁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1등급과 2등급에 있는 표준 점수의 인원이 작년도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인원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높은 점수의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 공주교육대학교가 작년에는 1등급이 아닌 경우에는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죠. 한 등급에서 20점 차이가 났는데 실제로 이제 환산 점수로 하면 13.8점 정도 되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20점이 아니라 10점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환산 점수는 물론 10점보다 조금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학생들이 2등급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어가 10.3%에서 5.3%로 1등급 학생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당연히 2등급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공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재수생부터 비교 내신을 적용시켜주는 학교입니다.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 한 등급에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8.8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 내신으로 적용시켜 줬을 때 과연 더 유리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주교대를 쓸 것인지 또는 춘천교대를 쓸 것인지 이것은 둘 다 비교 내신을 적용시키는 학교죠. 그러나 학생의 내신이 2.5등급에서 3등급 정도 이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내신 점수가 비교 내신으로 적용한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진짜 내신으로 적용한 것이 유리할지를 계산해 보아서 비교 내신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공주교대나 보다는 다른 학교를 지원한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환산하는 부분을 점수 환산하는 부분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서 무조건 비교 내신이 유리하다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4등급, 5등급 이상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 내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1등급과 2등급의 수능으로만 갖고 따졌을 때 1등급과 2등급의 공주교대의 비교 내신이 14.8점이라는 점수 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신하고는 폭의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공주교육대학교에 지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분명히 나의 내신과 비교 내신으로 환산해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내신 등급은 2.4등급이었었고요. 학생들이 면접을 볼 때는 보통 3분 숙지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짧은 제시문을 학생이 보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시사성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교육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사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두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면접 반영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 자,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점수가 높으면 면접을 못 봐도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수능 점수가 면접의 50점의 폭 안에서 좌우할 수 있는 기본 점수 27점을 제외한 나머지 23점을 폭을 능가할 수 있다면 면접 빵점 맞아도 합격하겠죠. 그런데 과연 수능 점수에서 점수 차이가 그거의 반절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13점 이상 되는데 13점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학생들이 과연 공주교대를 쓸까요? 자, 그 정도 우수한 학생이라면 서울교대를 지원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공주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점수는 비슷하다. 뭐 당연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적은 퍼센트라고 한 면접 점수에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사성 문제를 5분 동안 해서 한 2분 정도나 또는 3분 정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거에 대응하는 그 다음에 교직 교양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교직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실제로 어떤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즉문 즉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공주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비교내신 관련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준점수 환산 부분 그 다음에 역시 수학, 가형, 과탐, 가산점 5% 준다라는 부분하고요. 영어에 있어서는 작년과는 달리 오히려 한 등급당 10점이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환산 점수로는 좀 적다라는 것까지 감안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사성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공주교육대학교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대입시연구소 김한 컨설팅에서 주최하는 정시 전략 설명회를 신청하셔서 참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설명회는 매 주말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어느 교육대학교에 진학하면 합격 가능한지 개별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면접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관련돼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한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미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해보는 것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하고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교육대학교만을 가지고 합격 예측을 하는 교육대학 전문 합격 예측 서비스인 교대입시연구소의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한 컨설팅에서 주최하는 정시 면접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반, 그 다음에 심화반, 그 다음에 학교별 파이널 특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어떻게 하는지, 논리적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교육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시문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면접 강의는요, 그 해당되는 교육대학교에서 면접 전형을 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연습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최종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